오늘 저는 여러분께 정말 중요하고도 어쩌면 조금 충격적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매일 드시는 약, 물과 함께 꿀꺽 삼키시면서 이만하면 되겠지 하고 안심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영상은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식탁을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이 무심코 약과 함께 먹은 그 음식이 사실은 여러분의 소중한 약효를 전부 물거품으로 만들고 심지어는 독이 되어 여러분의 몸을 공격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건강해지려고 먹는 약이 오히려 나를 병들게 하는 최악의 상황. 오늘 그 끔찍한 조합들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아프면 병원을 찾고 약을 처방받아 꼬박꼬박 챙겨 먹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약을 먹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어떻게 먹느냐, 그리고 무엇과 함께 먹느냐입니다. 약과 음식에도 궁합이 있다는 사실 들어보셨나요? 마치 사람 관계처럼 약도 어떤 음식과 만나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어떤 음식은 약효가 날개를 단 듯이 잘 발휘되도록 돕지만 어떤 음식은 약의 효과를 절반 이하로 뚝 떨어뜨리거나 약물과 나쁜 화학 반응을 일으켜 우리 몸에 생각지도 못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매일같이 고정적으로 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이야기에 더욱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내가 매일 먹는 이 약이 혹시 매일 먹는 저 음식과 맞나? 내 몸속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는 않은지 꼼꼼하게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약은 바로 알레르기 약입니다. 환절기만 되면 찾아오는 지긋지긋한 재채기, 쉴 새 없이 흐르는 콧물, 코막힘, 그리고 눈 가려움증. 많은 분들이 이 알레르기성 비염 증상으로 고생하시고 또 감기에 걸렸을 때도 이와 비슷한 약을 처방받으시죠. 이 약들을 우리가 흔히 항히스타민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실 때 절대로 함께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과일 주스와 술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건강 생각해서 오렌지 주스나 사과 주스 한 잔씩 챙겨 드시는 경우 많으시죠? 하지만 만약 알레르기 약을 드셔야 한다면 이 주스들은 잠시 멀리 하셔야 합니다. 특히 자몽 주스, 오렌지 주스, 사과 주스와 같은 산성이 있는 과일 주스들은 우리 위 속의 산도에 영향을 줍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약이 우리 몸에 잘 흡수되어야 하는데 이 주스들이 그 과정을 방해한다는 뜻입니다. 약이 위장에서부터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고 약효가 뚝 떨어지게 됩니다. 약은 약대로 먹었는데 콧물은 멈추지 않고 재채기는 계속되는 정말 속상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더욱 위험한 것은 바로 술, 즉 알코올입니다. 알레르기 약을 먹으면 조금 나른하고 졸음이 쏟아지는 경험 다들 있으시죠? 이 약에는 중추신경을 안정시키는, 즉 우리 몸을 살짝 진정시키고 졸리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술까지 함께 마시게 되면 이 중추신경 억제 효과가 한두 배가 아니라 몇 배로 강력해집니다. 그냥 조금 졸린 정도가 아닙니다. 정신을 차리기 힘들 정도로 깊은 졸음에 빠질 수 있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운전을 하신다면 큰일 날 일이고 길을 걷다가도 균형을 잃고 넘어져 크게 다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여러분들께는 낙상 사고가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뼈가 약해진 상태에서 넘어지기라도 하면 정말 큰 수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기억하십시오. 알레르기 약을 드시는 기간만큼은 과일 주스, 특히 자몽, 오렌지, 사과 주스는 피하시고 술은 단 한 방울도 입에 대지 않겠다고 스스로와 약속하셔야 합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 먹는 약이 순간의 실수로 여러분을 위험에 빠뜨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약은 기관지 확장제입니다. 천식이 있으시거나 기관지가 좋지 않아 숨이 차고 쌕쌕거리는 소리가 날 때 이 약을 사용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좁아진 기관지를 넓혀서 숨을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주 중요한 약이죠. 그런데 이 기관지 확장제를 드실 때 카페인과 술은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평소에 커피나 녹차, 홍차 같은 차 종류를 즐겨 드시나요?
아니면 필요할 때 콜라나 초콜릿을 찾으시진 않나요? 이 음식들에는 모두 카페인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카페인은 우리 중추신경계를 자극해서 정신을 맑게 하고 심장을 뛰게 하는 역할을 하죠. 문제는 기관지 확장제 역시 카페인과 비슷한 방식으로 우리 몸에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이 약도 중추신경계를 자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약과 카페인이 함께 몸속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됩니다. 신경이 과도하게 흥분되면서 불안감을 느끼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심박수가 비정상적으로 빨라지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숨이 편해지려고 약을 먹었는데 오히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어서 더 큰 불안감에 휩싸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기관지 확장제를 복용하고 계신다면 커피, 녹차, 홍차, 콜라, 초콜릿, 그리고 요즘 많이 드시는 에너지 음료 등 카페인이 든 모든 음식과 음료는 피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기관지 확장제와 술이 만나면 약의 부작용이 훨씬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속이 메스껍고 구토를 하거나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픈 두통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몸이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별것 아닌 일에도 쉽게 짜증이 나거나 과민해질 수도 있습니다. 약을 드시는 동안에는 우리 몸이 약효를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 흔하게 먹는 진통제입니다. 머리가 아플 때, 이가 아플 때, 무릎이나 허리가 쑤실 때 정말 많은 분들이 진통제를 찾으십니다.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의 약도 있고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라고 불리는 약들도 있죠. 이 진통제를 드실 때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술입니다. 그리고 카페인도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매일 3잔 이상 술을 꾸준히 드시는 분이시라면 진통제를 드실 때 정말 큰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의 진통제는 우리 몸의 간에서 해독 과정을 거칩니다. 술, 즉 알코올 역시 간에서 해독됩니다. 만약 술을 자주 드셔서 간이 이미 지쳐있는 상태에서 진통제까지 들어오게 되면 간은 2중, 3중으로 무리를 하게 됩니다. 결국 심각한 간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들은 위 점막을 자극할 수 있는데 술 역시 위를 자극합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면 위장에 엄청난 부담을 주게 되어 속 쓰림은 물론이고 심하면 위장 출혈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을 자주 드시는 분이 진통제를 복용해야 할 상황이라면 반드시 전문가, 즉 의사나 약사와 먼저 상담하셔서 내간 상태가 괜찮은지, 위장은 안전한지 확인하고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대로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스스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카페인을 조심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요즘에는 두통약 같은 복합성 진통제에 이미 카페인이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약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죠. 그런데 이런 약을 드시면서 평소 습관대로 커피나 녹차, 에너지 음료 같은 카페인 음료를 많이 마시게 되면 우리 몸은 카페인 과잉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카페인 과잉 상태가 되면 어떻습니까?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리고 밤에 잠이 오지 않는 불면증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머리가 아파서 진통제를 먹었는데 오히려 가슴이 뛰고 잠을 못 자서 더 고생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는 것이죠. 진통제를 드실 때는 그 약의 성분표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카페인이 들어있다면 그날은 커피나 차를 조금 줄이시거나 피하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정말 많은 분들이 드시고 계실 심혈관계 질환 약물입니다. 고혈압 약, 심부전 약 등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이런 약물들을 복용하고 계시다면 칼륨이라는 성분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칼륨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이고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왜 조심하라는 걸까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일부 심혈관계 질환 약물들은 그 작용 방식 때문에 우리 몸에서 칼륨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꽉 붙잡아두는 역할을 합니다. 즉, 약을 먹는 것만으로도 내 몸속의 칼륨 수치가 평소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칼륨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는 음식들까지 많이 섭취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의 칼륨 농도가 필요 이상으로 너무 높아지는 고칼륨 혈증이라는 위험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칼륨이 많은 음식은 무엇일까요? 바로 매실, 바나나, 오렌지 같은 과일들입니다. 그리고 시금치 같은 녹황색 채소에도 칼륨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런 음식들이 건강에 좋다고 해서 약을 드시는 분이 일부러 더 많이 챙겨 드시게 되면 몸속 칼륨 수치가 위험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고칼륨 혈증이 무서운 이유는 이것이 우리 심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맥박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이 생길 수 있고 가슴이 심하게 두근거리는 심계항진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심장 건강을 지키려고 먹는 약이 오히려 심장을 위험하게 만드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 음식들을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약을 드시는 동안에는 이런 칼륨이 풍부한 음식들을 과도하게 너무 많이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조절하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내 건강 상태와 약물에 대해 주치의와 상의하시고 적절한 식품 섭취량에 대해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변비약입니다.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해서 변비약을 드실 때 혹시 우유 한 잔과 함께 꿀꺽 삼키시진 않으셨나요? 만약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정말 위험한 습관입니다. 변비 치료제는 대부분 아주 특별한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약은 위산을 만나도 녹지 않고 꿋꿋하게 버텨서 우리가 원하는 대장까지 무사히 도착해야만 약효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장에서는 녹지 않도록 보호막을 입혀놓은 것이죠. 그런데 우유는 어떤가요? 우유는 약알칼리성 식품입니다. 이 우유가 위장으로 들어가면 강한 산성인 위산을 중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바로 이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위산이 중화되면 산성 환경에서만 버틸 수 있도록 설계된 변비약의 보호막, 즉 코팅이 손상되어 버립니다. 마치 갑옷이 벗겨지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대장까지 가야 할 약이 위장에서 다 녹아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약이 엉뚱한 장소에서 녹아버렸으니 정작 필요한 대장에서는 약효가 거의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약효가 뚝 떨어지는 것이죠. 둘째, 더 심각한 것은 위장에서 녹아버린 약 성분이 위 점막을 직접적으로 자극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속이 쓰리고 아픈 위통이나 위가 뒤틀리는 듯한 위경련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변비 해결하려다 오히려 심한 위통으로 고생하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변비약은 절대로 우유와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충분한 양의 물과 함께 복용하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항균제 또는 항생제입니다. 우리 몸에 나쁜 박테리아, 즉 세균이 감염되었을 때 이를 치료하기 위해 사용하는 아주 중요한 약입니다. 염증이 생겼을 때도 이 약을 처방받곤 하죠. 이 항균제, 항생제를 드실 때는 유제품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유제품이라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바로 우유, 요구르트, 치즈, 버터 같은 음식들입니다. 또한 칼슘 성분이 특별히 강화된 오렌지 주스 같은 무기질 강화 음료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왜 이 음식들을 조심해야 할까요? 이 유제품이나 칼슘 강화 음료에는 칼슘 성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칼슘 성분이 항균제, 항생제 성분과 만나면 서로 철썩 달라붙어 버립니다. 이렇게 서로 엉겨붙은 약 성분과 칼슘은 우리 몸에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고 그대로 몸 밖으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결국 우리 몸에 들어와 나쁜 세균과 싸워야 할 약 성분이 흡수조차 되지 않으니 약효가 현저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열심히 약을 챙겨 먹었는데도 염증은 가라앉지 않고 감염이 계속되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항균제나 항생제를 복용할 때는 약을 먹기 전후로 최소 2시간 이내에는 우유, 요구르트 같은 유제품이나 칼슘 강화 음료를 마시지 말라고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약을 드시는 시간과 유제품을 드시는 시간을 최소 2시간 이상 넉넉하게 간격을 두시는 것이 약효를 제대로 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일곱 번째는
골다공증 약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뼈가 약해지고 작은 충격에도 쉽게 뼈가 부러질 수 있는 골다공증. 정말 무서운 병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 약을 드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골다공증 약은 복용 방법이 다른 약들보다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그만큼 음식이나 음료에 영향을 받기 쉽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골다공증 약을 드실 때 피해야 할 것은 카페인 그리고 미네랄 워터입니다. 먼저 골다공증 약은 반드시 공복 상태, 즉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무것도 먹지 않은 빈속에 드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약이 우리 몸에 제대로 흡수되어 약효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을 드실 때는 반드시 순수한 물, 즉 정수된 물이나 끓여서 식힌 물 200ml 정도의 충분한 양과 함께 드셔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수한 물이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물 이외의 모든 음료는 이 약의 흡수를 심각하게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생각해서 일반 물 대신 미네랄 워터, 즉 생수를 드시는데요. 이 미네랄 워터 속에는 칼슘, 마그네슘 같은 다양한 미네랄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미네랄 성분들이 골다공증 약 성분과 결합해서 약의 흡수를 막아버립니다. 앞서 항생제와 칼슘이 만났을 때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커피나 차에 들어있는 카페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약의 흡수를 방해하고 약효를 떨어뜨립니다. 따라서 골다공증 약은 아침 공복에 반드시 순수한 물과 함께 드셔야 합니다. 미네랄 워터도 안 되고 주스나 커피, 우유는 더더욱 안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골다공증 약은 식도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약을 드신 후에는 바로 눕지 마시고 최소 30분에서 60분 정도는 서 있거나 앉아 있는 자세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30분에서 60분 동안에는 물 이외에 그 어떤 것도 드시면 안 됩니다. 제산제나 다른 약, 다른 음식이나 음료수, 우유는 물론이고 심지어 칼슘제나 비타민제 같은 건강기능식품도 드시면 안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약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까다롭고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뼈 건강을 지키기 위한 아주 중요한 약속이니 꼭 이 복용법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마지막 8번째는 통풍약입니다.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는 통풍. 혈액 속에 요산이라는 물질이 너무 많아져서 생기는 병이죠. 이 통풍약을 드시는 분들은 퓨린이라는 성분이 많이 든 음식을 피하셔야 합니다. 사실 통풍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이미 의사 선생님께 퓨린이 많은 음식을 조심하라는 교육을 받으셨을 겁니다. 퓨린은 우리 몸에서 요산을 만들어내는 재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퓨린이 많이 함유된 음식으로는 붉은 고기, 특히 내장 부위, 그리고 등푸른 생선, 조개, 멸치, 새우 같은 해산물이 있습니다. 시금치나 아스파라거스에도 퓨린이 비교적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피해야 할 것, 바로 맥주입니다. 맥주는 퓨린 함량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몸에서 요산이 빠져나가는 것을 방해하기까지 합니다. 통풍에는 정말 최악의 음료라고 할 수 있죠. 통풍약을 먹으면서 요산 수치를 조절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요산의 재료가 되는 퓨린이 많은 음식을 계속 먹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없습니다. 약효는 떨어지고 요산 농도는 다시 증가하여 통풍이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과당이 많이 첨가된 빵이나 과자, 달콤한 청량 음료도 요산 수치를 높일 수 있으니 함께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통풍약을 드실 때는 철저한 식이요법이 함께 이루어져야만 제대로 된 치료 효과를 보실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알레르기 약과 과일 주스, 술, 기관지 확장제와 카페인, 술, 진통제와 술, 카페인, 심혈관계 질환 약과 칼륨이 많은 음식, 변비약과 우유, 항균제와 유제품, 골다공증 약과 카페인, 미네랄 워터, 그리고 통풍약과 퓨린이 많은 음식. 어떠신가요? 이 중에서 아차 싶은 이야기가 하나쯤은 있지 않으셨나요? 우리가 건강을 위해 챙겨 먹는 약들이 이처럼 우리가 무심코 함께 먹는 음식 하나 때문에
그 효과를 잃거나 오히려 우리 몸을 해칠 수도 있다는 사실이 참 무섭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걱정하거나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으니까요. 아는 것이 힘입니다. 오늘 알게 된 이 소중한 정보들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약을 드실 때마다 한 번씩만 더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이 약을 먹을 때는 우유를 피해야 했지. 아, 이 약은 커피랑 먹으면 안 되겠구나. 약 먹기 전으로는 술을 마시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약의 효과를 제대로 보실 수 있고 위험한 부작용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저희 행복천사 채널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이 소중한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유익하고 정확한 정보들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저희 행복천사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는 것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주변의 소중한 가족이나 친구분들께도 오늘 영상을 공유하셔서 다 함께 건강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행복천사였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